안녕하세요. 한국교육평가센터 김진수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시험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제가 교사 생활을 하던 95년도에 서울시 교육감이 바뀌면서 그 교육감이 학교 시험을 없애기 시작했죠. 저는 학교에서 매달 월말평가를 학급 아이들에게 시험을 국수사과 시험을 매달 받습니다. 근데 교육감이 정책을 그렇게 바꾸고 나서는 담임선생님이 매달 시험을 보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95%지만 반대하는 어머님들이 5%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원인은 뭐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아이들을 남겨서 학교 방과 후에 남겨서 아니면 아침에 좀 30분 정도 빨리 오게 해서 담임 선생님이 보완해 주려고 해도 그것을 싫어하시는, 또 문제 해결을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다음 학년으로 가면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금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죠? 95%, 99%는 좋은 대학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초등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지 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서는 어떤 시험을 보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는 1학년은 자유학기제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험이 없어졌고, 초등에서는 아예 평가다운 평가를 안 하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처음 이제 그 3월 한 20일경에 모의고사를 봐야 이제 그 전국 순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 늦은 거죠. 중학교도 내신 문제를 보면 그 난이도에 따라서 그 학교 그 내신 시험 출제의 비율을 보면 이 A와 B의 문제가 한 90%를 내는 학교들이 있고, A와 B 난이도, C 난이도를 섞어서 내는 학교들이 있고, 어떤 학교들은 A, B, C, D, E 난이도를 섞어서 D까지의 난이도를 섞어서, 물론 비율은 D 난이도가 되더라도 한 70%, C 난이도를 한 20%, D 난이도를 한 10% 이렇게 내는 학교들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D 난이까지 나는 학교들은 중학교는 5%가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은 ABC, AB 수준을 90% 내고 C 난이도를 10% 내는 이런 학교들이 한 20%?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AB 수준으로만 내는 학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른 중학교로 치면 한 5단계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시험지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우리 중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상담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시험 문제, 한 학교 시험 문제와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를 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얘기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일산의 양일중학교 시험지입니다. 초등학교 시험은 어머님들이 시험지를 받아볼 수가 없죠. 요즘 학기초라서 학교마다 그 기초학력평가라든가 진단평가를 보게 돼 있는데 어머님들의 그 결과를 받아볼지도 않을 뿐더러 학교에서는 안내만 해주지 실제 어떻게 됐는지를 잘 안 알려주죠. 기초학력 부진화가 발생이 됐어도 통보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지 않는 학교들도 많고 저희 회사에서는 요즘 그 사립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에 그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저희 회사가 출제해주고 그 OMR 카드를 수거해서 성적 분석을 해드리는, 물론 이제 비용을 받아요. 저희 회사는. 어떤 학교는 수학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초등학교 중에 어떤 학교들은 국어, 수학, 또 어떤 학교들은 국영, 수, 사, 국영수 과학을 보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사회과학을 안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그 강의를 해드릴게요. 성적 분석 사립학교 본 거, 공립학교 본 거, 또 우리 총정리 평가 본 거의 평균, 이거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 양일중학교 시험지 한번 국어 문제 볼까요? 뭐 양일중학교 국어 시험이다. 그럼 뭐 천재나 미래엔 비상 이런 교과서에서만 내는 문제겠죠. 수능 문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지문을 내지만 내신 시험이니까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 볼까요? 배운 그 교과서 내용들을 보는 문제들이죠. 1번 지문이 길어졌죠. 그죠? 초등학교 시험은 없으니까 거의 모른다고 치고 중학교 시험이 그래도 고등학교와 중3 시험지니까 고등학교 가는 거를 전제로 해서 중3은 나름대로 중3 신경 쓰는 학교들도 있어요. 여기 조금 신경 쓰는 학교입니다. 한번 흐름만 좀 볼까요? 지문이 길어졌다. 지문이 이렇게 긴 그 지문이 있는데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 다음 지문들이 상당히 길어졌죠. 글이 많아졌죠.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5, 6학년 교과서의 국어 교과서를 봐도 글의 수준이 너무 낮고 내용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회, 과학, 국어 너무 난이도, 수학도 너무 난이도가 낮죠. 근데 중학교 가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지문이 길어져요. 그래서 학습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 급격히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뭔 말하는지 모르고 글을 읽고 사고작용을 통해서 해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점점 포기자가 많이 지는 거죠. 국어 시험지도 상당히 이 학교는 지문이 길고 내용이 있는 그래도 국어 문제를 낸 학교입니다. 중간에 화법이나 뭐 문법 같은 것들 문제들도 이제 배치가 돼 있고, 독해, 독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지문을 길게 해서 돼 있네요. 그래도 이 학교는 그래도 내용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중상 정도의 그 시험 난이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읍단이나 이런 그 좀 그 지역으로 가면 지문이 짧다라는 거, 쉽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그 특징이죠. 자, 다음은 수학 시험 문제지. 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더라고요.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앞에는 뭐 기본 개념, 원리 이런 문제들 5번, 6번, 5번
6번까지도 기본 문제. 7번, 8번 조금 난이도가 이제 높아졌나요? 그래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죠. 13번 문제, 14번 문제, 15번 문제,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진 문제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네요. 18번, 19번, 중상급 문제들, 20번부터 21번 좀 더 어려워졌죠.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여기 그 최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이 정도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는 뭐 그렇게 그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마지막 문제다 나니까 난이도를 그렇게 높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지필평가 그러니까 한 번 시험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이 고2가 됐는데, 자, 도형을 좀 어려워했었어요. 이 친구가. 함수나 1학기에 있는 함수나 방정식은 그래도 80점대인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는데 도형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가서 첫 그 모의고사 3월달 그 모의고사 봤을 때 수학이 4등급 나왔어요. 4등급. 그리고 3월 모의고사에 이렇고 11월에 그 본 그 모의고사에서는 3등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주로 C 단계부터 틀리기 시작해서 D 단계, 2단계, 뭐 2단계 0%, D 단계도 0%. 수능 모의고사 C 단계가 한 50에서 한 70% 정도 푸는 정도의 그 지금 그 겨울방학 때는 이제 C 단계와 D 단계 문제를 학습하게 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고2인데 이제 겨울방학 때 고1 겨울방학 때 이거 공부를 한 거죠. 수학이 중학교 때 난이도 높은 문제를 초등학교 때부터 좀 어려운 사회나 영어나 국어는 뭐 상위권, 내신도 그렇고 수능 모의고사도 상위권 문제는 2등급 이상은 받는 친구죠. 수학이 약간 발병이 난 친구입니다. 문제는 식쓰고 풀이 과정을 잘 하기 있기 때문에 D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사회시험 문제 볼까요? 중학교 이렇게 지도를 활용한 문제들이 있죠. 약간 수능의 문제 유형을 그래도 가지고 출제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선생님마다 차이가 너무 많아요. 중학교는 사회과학도 사회는 그런대로 좀 내용 있게 냈는데 과학은 좀 쉬운 문제들로 배치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시험지를 볼까요? 영어. 여기는 이제 듣기 평가는 없는 것 같고, 지문이 그런대로 꽤 길죠. 그 다음에 수능 출제 형식에 따른 비슷한 문제들을 낸 것 같아요. 지문이 길다라는 거. 지문이 좀 길어졌죠. 뭐 초등학교까지는 뭐 시험이 없으니까. 중학교 수학 시험 문제 중에서 한 A, B, C, D 중에 한 C에서 D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중학교 문제 시험 문제에 대한 그 문제들이었고 어머님들이 상담하고 하신다라면 그 각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시험 문제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 영어 문제들, 또 양일중학교 역사 문제들, 한국사 부분이죠. 이런 문제들은 수능 이런 1번 문제는 수능의 출제 방식을 따른 문제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이 선생님은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자, 중학교에서 이 친구가 65점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역시 한국사 시험은 계속 저조합니다. 4등급, 5등급.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 역사를 배우는 처음 부분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번 초등학교에서 배운 거에서 중학교 배우는 거가 점차로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회 문제, 역사 문제를 잘 보시면, 작년 수능 문제와 비교해 보십시오.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중학교 그, 사회 문제지만, 내용이 있는 시험 출제였어요. 수능 문제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능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잘 보셨다가 수능 문제와 비교해 보시면 그 이 여기 중학교 3학년 한국사 문제지만 한국사를 가리키는 선생님은 내용 있는 출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또 수능 공부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출제 문제입니다. 내용이 있는 출제였습니다. 좀 이따 이제 올해 수능 출제 문제를 보시게 될 건데 그거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과학. 자, 고등학교 가서도 생명 과학에 나오는 문제들이죠. 과학 문제는 그렇게 뭐 난이도 있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문제를 냈어요. 고등학교 가면 별 도움이 안 되죠. 그래도 어차피 기본은 해야 되니까. 근데 난이도는 아주 평범한 한국사나 이런 문제에 비하면 별 난이도가 높지 않다. 어떤 뭐 과학 선생님의 철학이나 뭐 교육 철학이나 평가에 대한 철학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문제 난이도가 과목별로 달라진다. 그래서 전국적인 위치를 알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은 휴문고등학교 시험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문고등학교 올해 서울대 입학 학생이 32명으로 좀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서울대 많이 갔죠. 많이 가서 한 32명이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 20위권? 서울대 많이 보낸 학교 20위권 될 겁니다. 근데 재수생이 7, 80%죠. 재학생 중에 32명 중에 3, 40%를 넘지 못할 겁니다. 재수생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사수한 친구도 저가 아는 제자가 있는데 올해 서울대 갔습니다. 사수해서 갔습니다. 자, 그럼 휴문고등학교 시험지는 어떻냐?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가 이제 남자고등학교 중에 휴문고, 중동고, 중산고, 단대부고, 남녀공학인 중대부고, 여자고등학교인 진선여고, 숙명여고, 은강여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인데, 휴문고등학교 시험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 시험은 2012년도 저희 아들이 휴문고 다닐 때 봤던 시험 문제를 해놓은 겁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를 저가 이제 고3 거를 받아봤는데 고3, 고1, 고2 거를 받아봤는데 뭐 12년도 때 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난이도로 보면 자, 고1 2학기 기말고사 한번 수학 문제 봐볼까요? 1번부터 9번까지는 뭐 그런 대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조금 이제 10번 넘어가면서 난이도가 좀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서답형이라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15번까지 객관식, 그 다음 문제는 서답형이 있네요. 자, 이건 뭐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큰 차이가 없는 문제들이 나왔고, 이제 여기도 이제 킬러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서답형에서도 이제 킬러 문제들이 있죠. 서답형의 이게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 뭐 킬러 문제급에 가까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자, 휴문고등학교 영어 시험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수능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지문이 길다는 거예요. 영어 시험지가 몇 장인지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뭐 앞에는 그 간단한 문제들이죠. 간단한 문제들 듣기 평가도 있고, 자, 8번서부터 독해 문제가 나오네요. 자, 지문이 길어요. 그죠? 이 시험 시간이 얼마 주어질까요? 50분이죠, 50분. 50분에 시험장이 몇 장인지 한번 봐볼까요? 13번 문제. 지문이 길죠. 이걸 다 읽고 독해를 해야 됩니다. 17번 문제. 지문 길죠. 자, 지문이 길다라는 것들. 수능 문제하고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수능 문제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 영어 문제는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고, 사회 문제 역시 수능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난이도는 더 높아요. 자, 볼까요? 지문이 길죠? 한 문제, 그 4번의 문제도 지도가 지문이 길죠. 지도도 주어지고. 자, 수능 문제들은 다 이렇게 뭐 그림이나 지도나 도표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국지리 2학년 1학기 문과였으니까 그 다음에 과학 볼까요? 1학년 1학기 공통과학을 배울 때 문제들이 수능급 문제들이죠. 이런 것들은 수능의 그 문제 유형과 비슷한 두 가지 정보를 해석해서 그 중에 그 올바른 것을 골라내는 이런 수능형 문제들입니다. 문과생으로는 상당히 어려웠겠죠. 과학 문제들. 고등학교 가면 내신 문제 이렇게 그림이나 도표나 이런 거를 넣어서 출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를 보면 그 학교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수능형 문제들이죠. 자, 휴문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젊어요. 이 젊은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면 정규 교사가 아니고 강사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직 그 선생님들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강남 대치동 학원가 쪽에 스카우트를 받기 때문에 이런 출제 문제들을 고민하고 아주 수준 높은 문제들을 내는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내에 학원가로 못 나가면 무능한 선생님, 오래 계시는 선생님들은 무능한 선생님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 그림이나 뭐 수능에 출제되는 거의 비슷한 문제들
그 다음에 난이도도 높은 문제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 그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의 킬러 문제들보다 수준이 더 높죠. 그러니까 더 높은 웨이트가 높은 문제를 내서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 아이들은 더 공부를 할 것이라는 그런 그 원리예요. 과학. 자, 영어 시험지 볼까요? 이번에 2학년 기말고사. 뭐 1학년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지문의 양을 한번 보세요. 수능과 이제 한번 비교해 보죠. 또 이따가 지문이 상당히 길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지문이 나오지 않았죠. 고등학교 다닐 때 지문 뭐 한 문단 정도 요 책 어려웠던 문제들이 한 문단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지가 6장 6장을 5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자,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 그 유형은 똑같아요. 이 지문들이 이제 엄청나게 길죠. 지문의 내용들도 상당히 수준 높은 글들이에요. 제가 상담 오신 부모님들한테 이 영어 지문에 과학이나 역사 또는 사회적인 그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지문에 국어나 영어 지문에.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책들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책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초등학생들한테 5, 6학년 정도 되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는 자연, 역사, 환경, 경제,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수준 높은 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가서는 독서력이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고 중 2, 3부터 그게 나타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가면 지문 보셨죠? 국어나 영어 지문 보시죠? 뭐 사회과학도 지문이 길어지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휴문고등학교의 그 이런 수학과 영어 문제들의 난이도가 높죠. 뭐 이런 지금 이제 서답형 3번 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 이런 문제들은 초등학교 그 이런 문제들은 초등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영역, 경우의 수라든가 확률과 통계, 도형 이런 부분들은 수능에도 출제가 돼요. 옛날에는 수능에 출제가 됐었고 고등학교 가서도 이 난이도 높은 문제들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에서 올림피아드 즉 2단계 문제를 풀고 가는 게 중학교의 그 과학고나 특목고 시험에도 시험 가는 아이들이 주로 공부하는 것들이 이 초등학교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문제 해결력, 수학적 사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해본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 변별력인 문제를 하는데 기초가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이 난이도 문제를 하고 가는 아이들과 안 하고 가는 아이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중1 때 그 5학년
5학년 올림피아드를 하는 아이들과 이제 후행을 한 거죠. 중2 때는 6학년 올림피아드 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같이 했었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싫어했지만 나중에 좀 극복하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50% 정도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흐름만 쭉 보세요. 난이도에 대한 걸. 사회문화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쭉 보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사회문화 수능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좀 있죠. 출제하시는 내신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그 지역의 이제 학원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서는 이제 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국 지리 문과지만 수능 문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때 보니까 학교에서 냈던 이런 이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도 나왔어요. 석호 문제와 관련된 거 나왔었는데 이렇게 내신을 어떤 난이도로 시험을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공부가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휴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능형 문제를 내주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좀 효율적이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지문이 길죠. 일단 수능 문제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좀 이따가 문과 미적분 통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 수학 시험의 평균은 휴문고등학교는 수학 평균이 30점대 후반입니다. 평균이 낮죠. 영어도 한 45점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수능보다 어렵기 때문에 내기 때문에 평균이 30점대지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점수가 낮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구나. 또 뭐 휴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힘에 의해서 공부를 잘해 학교가 잘 가르쳐서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고 공부의 양과 사회교육에서 학원에서 공부의 양과 투자에 의해서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학교에 수학 한 6, 70점 맞으면 1, 2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낮지만 수능 시험의 상위권 점수자들은 많이 배출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서 이제 시험 보는 거는 수준 낮게 보죠. 문과생이기 때문에 이게 이과생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문제들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영어 지문 쭉 한번 보시고 수학 시험은 이 문제도 초등학교 올림피아드에 있는 문제들입니다.